안녕하세요, 바보 타로의 케일러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상대편과 제외할 수 있을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벽난로. 두 번째, 계란초밥. 세 번째, 사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벽난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난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 상대편과 다시 제외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분 에너지를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부터 한 장 열어볼게요. 울프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요. 자, 상대편 열겠습니다. 아이스버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제외할 수 있을까요를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인데, 늑대가 있는데 산에 이렇게 눈이 막 내려서 쌓여 있고요. 여기는 이제 빙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상당히 차가워요. 저는 솔직히 요 두 장의 에너지로 그냥 의미를 제외하고서라도 두 분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차가워요. 얼음 같은 그런 게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타로는 의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림이 주는 에너지도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의미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늑대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 있을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혹은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여러분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에너지는 여러분이 계속 직감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직감 같냐면 이 상대편이 나에게 연락할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계속 받나 봐요. 이게 솔직히 조금 근거 없긴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왠지 얘가 나한테 연락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에너지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다소 디바인 매스큘런 에너지, 즉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여러분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로 좀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상대편 빙하 카드입니다. 일단 상당히 차갑죠.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들이 많이 녹고 있어요. submerg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빙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 자체도 큰데 그 밑에는 엄청난 덩어리가 있는 거죠. 서로가 부딪히게 되면은 붙는 거죠. 얼음은 붙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submerged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봉우리 두 개가 보이지만 그 밑에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지금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이분의 내면 아래 무엇인가가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속도는 상당히 느리지만 뭔가가 점점 이분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돈가스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집이 됐든 뭐가 됐든 물론 당연히 그런 것이 커지진 않겠죠. 아무튼 어떤 것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과의 리딩을 보는 거니까 재회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그림이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차가워요. 그래서 두 분이 뭔가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리딩은 재회 리딩이고 재회 관점으로 본다면 두 분이 재회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좀 더 큰데요. 그 안에서 시간이 멈춰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스팅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께서 연락을 할 것 같다는 여러분의 직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역시도 이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큰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겠죠. 재회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리딩은. 그런데 여러분도 끌리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이 울프를 본다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관점을 또다시 바꿔보면 그 나타난 사람이라는 분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분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알겠죠. 자, 이렇게 3장을 꺼냈고요. 자, 밑에 상대편의 카드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리를 맞춰야 하는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맞춥니다. 근데 균형이 안 맞아요. 슬프군요. 자, 도대체 저 상대편이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건 뭘까요? 자, 밑에 상대편의 카드를 같이 한 장씩 꺼내 놓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분홍색은 여러분, 밑에 까만색은 상대편입니다. 자, 한 장씩 열어볼게요. Heart with Key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이 상대편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혔다 라는 느낌의 카드를 일단 꺼냈어요. 자, 그러면 이 상대편에 대한 마음이 닫힌 건지, 아니면 이 상대편이랑 이별이 됐던 게 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별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울프 카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별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 혹은 아직까지 이분을 잊지 못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카드는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상대편 열어볼게요. 못된 카드를 꺼내네요. 그렇군요. 일단 못된 카드까지는 아니고, 상대편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꺼낸 카드가 얘예요. 자, 그런데 상대편은 여러분이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털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나 봐요. 이미 이 관계는 끝났고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가정도 해볼 수 있겠죠. 요즘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부계정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찾아서 여러분들을 봤는데 보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요. 시덕션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보면 누군가를 꼬시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분은 상당히 사랑에 적극적이신 분들이었나 봐요. 이쪽에서는 여러분을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분을 생각할 때 이분은 지금 누군가를 꼬시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랑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만만치 않은 두 분인가 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재회는 이쪽에서 꺼냈어요. 여러분 쪽이 아니고요. 솔직히 인게이지먼트 링 같은 경우는 재회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시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하는 건 맞아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깊은 건 이쪽입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 하지만 여러분도 이분을
놓아주긴 아직 이르다 라고 하는 카드가 나오네요. 트윈플레임 카드가 나와요. 트윈플레임이 딴 게 아니라 솔직히 요 두 장의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땐 두 분이 만나고 있었을 때도 가볍게 다투고 며칠 연락 안 하고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뭐 미운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글쎄요. 솔직히 요렇게 두 장이 나오니까요. 두 분 사이에 문제라고 한다면 뭔가 진지하게 가는 부분에서 서로의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인기지먼트링을 꺼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랬던 것은 진짜 이 약혼 반지와 같은 진중한 그런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건 시덕션이기 때문에 이분은 가벼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 like you가 나옵니다. 자, 이 카드 안에는 I love you가 있어요. 그런데 I like you가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나를 이제 선을 긋고 어느 정도에서 나를 받아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커요. 나를 아직도 좋아해.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 역시도 여러분을 좋아해 라고는 하지만 무엇인가 더 발전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선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좋게 보면요, 트윈플레임이 나와서 좀 그렇기는 한데 만났다가요 정말 짧게 사귀고 끝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사랑도 깊이가 있잖아요. 뭐 몇 년을 사귀었다고 그 사랑이 깊고 뭐 짧게 만났다고 그 사랑이 짧고 뭐 이러면은 메디슨 카운트의 다리 뭐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왜 나왔겠냐라는 거죠. 단 4일 만난 거잖아요. 그 남자랑. 그런데 평생을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산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랑이 뭐 얕았나?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I like you, 데이트, 시덕션 뭐 이런 걸 보면은 두 분이 좀 가볍게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렬한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서로가 발전되지 못하고 끝났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분이요 너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왜 조심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바람을 폈다면 이분이 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덕션을 꺼냈겠죠. 넌 또 지금 누구나 꼬시고 다니겠지라고 하는 걸 꺼낸 거면. 하지만 지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가 합쳐지고 있거든요. 아주 큰 덩어리가.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잘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진 않나 봐요. 글쎄요, 두 분이요 재회를 아주 바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되겠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립다는 있는 것 같아요. 페인풀 메모리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 아팠던 기억들이라고 해요.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라는 거죠. 아름답기도 했지만 너무 아팠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혔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상대편 열어봅시다. 아이고, 엄청나게 긴 문장을 꺼냈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열정은 정말 나를 미치게 해. I don't know how to handle this.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별이 된 사람이 할 말인가요? 저는 왜 자꾸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이별된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별이 된 게 길었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야 뭐 열정은 식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느낌적으로 여러분과 이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틈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했던 건 진짜 내 사람이라는 어떤 확인을 원했던 건데 주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왜 이 카드를 꺼낸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건 I love you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했던 건 I like you였던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시 온다고 할 때 여러분이 나에게 I love you로 오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분이 바람둥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카드를 냅두고 진짜 재회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재회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분이 재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사랑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재회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하고 뭔가를 다시 하는 것 자체는 원하지 않아요. 재회할 수 있을까요를 들어오신 것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해서 들어오신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회를 한다면 이분이에요 지금.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선 카드가 나옵니다.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태양이 의미하는 것은 액션입니다. 액션.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들이 나올까요? 자, 십자가부터 스타트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대요.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고난과 역경을 가을이가 보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가을이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을이가 등진 게 뭔지를 봅시다. 가을이가 등진 게 아하, 여름이를 등졌군요. 그러니까 이 르노만드 덱 안에도요 2명의 남자가 있는데 겨울이가 있잖아요. 겨울이하고 여름이가 있는데 이 여름이는 약간 섹시하고 성적인 거 밝히고 하는 그런 남자의 캐릭터가 얘예요. 그 겨울이 같은 경우는 그 바지하고 와이셔츠 입고 앉아 있잖아요. 약간 공대 오빠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두 분이 등지고 있어요. 번호 조합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선은 너무나 긍정적인 카드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태양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자격증을 공부해서 이 길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태양의 에너지죠. 지금 가을이가 보고 있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르노만드 덱에서 가장 힘들고 넘어가기 힘든 고난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보고 있어요. 그 앞에 태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 가을이를 여러분으로 볼 때 여러분은 현재 상당히 힘든 거예요. 지금 페인풀 메모리스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이분에 대한 증오든 뭐든, 증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는 그 상황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감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나에게 연락하겠다라는 그것을 제외하고서라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 사람 때문인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분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에는 여러분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과 등을 돌린 상황 자체도 여러분에게서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을까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름이가 여러분이라고 추정되는 이 가을이 등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솔직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카드의 번호 조합으로 꺼내긴 했지만 이 위치에 있긴 있어요. 자, 이 위치에 있는 카드는 뭐냐? 친구적인 대화입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는지 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은 가슴 아프게 끝났고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의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I like you를 꺼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친구 정도로밖에 안 놔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은 이분에게 원했던 건 이거예요. 얘예요, 얘. 약혼반지 같은 진지한 무엇인가를 원했지만 이분은 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와서 나랑 다시 사귀어 줄래라고 하기가 면목이 없든 뭘 하든 그런 느낌인 건데 거기다 여러분이 데이트를 꺼냈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분이 데이트를 꺼냈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진짜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에 대한 마음을 접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밖에 없다라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자입니다. 그 카드가 얘예요. 물론 이 덱 안에 12번이 두 개가 있죠. 12번이 두 개가 있어요. 얘도 있죠. 똑같은 12번인데 얘는 커플입니다. 얘는 커플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다 볼 때 여름이가 보고 있는 게 다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대화를 해서 뭔가 화해를 하고 다시 여러분과 연인이 되거나 뭐가 되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카드를 찾을 때 얘가 먼저 나와서 얘를 꺼냈어요.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일단 제외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잖아요. 제외를 이분이 할 생각이 있다로 제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지금 등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대화라고 본다면, 그리고 대화가 번호 조합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도 너무 힘들고 이분은 여러분과 다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뭐 카톡이 됐든 뭐 스타벅스를 가든 뭘 하든 대화를 하는 그 만남 정도까지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뭐 여러분들하고 사귀어서 뭔가 깊은 관계가 되고 이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재회라면 재회일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도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느껴지는 이 썬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놓을 수 있는 답,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 내추럴 뷰티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이에요. 아름다움을 가져랍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러니까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라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부러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긴 하지 말라는 거죠. 말투, 행동, 옷 입는 것, 여러분 자체로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내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나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 하고, 싫으면 싫다라고 하고, 하라는 그 말입니다. 자, 메시지 카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분 쪽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솔직히 이 가을이가 원하는 게 태양인데 태양빛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I'm thinking of you this very moment. 나는 지금 아주 몹시 너의 생각을 해. 너의 사랑은 빛으로 가득 채워줘. 널 사랑해 라고 합니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등 돌린 이분일까요? 아니면 제가 감히 추정해보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재회가 된다면 그때는 언제쯤인지 여기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열어볼까요? March. 다음 달이라네요. 너무 빨리 아니에요. 두 분이 등 돌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빨리 일어날 것 같진 않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3월이 나오니까 좀 놀랐어요. 한 장을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얼마 안 남았죠. 자, 카드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숫자가 또 3이 나오네요. 3월인데 진짜 3월인가 봐요, 여러분. 3월에
대화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올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튜즈데이잖아요. 화요일인데 여기 숫자가 3이고요. 느낌적으로 3월 3일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3월 3일 봅시다. 뭔 요일인지. 자,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랍니다.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이에요. 일단 느낌적으로 332 돼 있어서 3월 3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가 됐든 간에 3월에는 어떤 그 연락이나 소식 같은 것은 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인데요. 이분 포함 여러분 앞에 다가올 사랑을 봅시다. 만약에 이게 재회가 된다면 이분하고의 사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의 어떤 뇌피셜에 따르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 뭐가 될지 알 순 없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Material Attachment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돈을 많이 밝히나 봐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해 허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좀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요, 이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조금.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한테 좀 끌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근데 누구나 그렇죠.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낫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마음이 착해야 되는 겁니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마음만 본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자체도 몇 년이 걸려도 모르는 게,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마음 모른다,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겪어봐야 안다도 옳지 않은 말이죠. 겪어봐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일단은 끌리는 거는 외모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면을 봐라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드를 꺼낸 건 여러분 앞에 올 다음 사랑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벽난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계란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너무 리딩을 조금만 올렸죠. 제가 일을 한다고 집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딩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2월도 조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4일에 하나씩 올리는 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먼저 꺼낼게요. 동굴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지금 동굴에 있다. 그런 카드를 꺼내고요. 상대편은 들판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가 두 분의 현재 에너지랍니다. 지금 이 남자분이 동굴에 그 상형 문자 같은 거 남기는 거죠. 이 흔적이죠. 내가 이 동굴에 있었다라는 건데, 생슈얼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았다 라고 할 때 나를 치유해주는 곳이 바로 생슈얼이죠. 여러분이 현재로서는 동굴에 들어가 있나 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거나, 혹은 꾸준히 모아왔던 교촌치킨에 쿠폰을 모아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 하겠죠. 하지만 좀 외부의 어떤 활동 같은 것을 좀 차단하고 무엇인가로부터 공격받기 싫다는 거죠. 동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들짐승이나 위험한 것으로부터 나를 피하는 곳이고, 비가 올 때도 나의 은신처가 되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동굴이죠. 힘든 영혼을 치유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편은 들판을 꺼냈어요. 이 들판마저도 비슷한 에너지입니다. 들판에 들꽃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바람막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언덕이 있는데 이 들꽃들도 바람이 엄청 불면은 씨앗도 날아가 버리고 꽃도 꺾일 수 있고 하잖아요. vulnerability, 나의 약점이라는 의미인데요. 솔직히 이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것은 혈혈단신 나 혼자 남아있어서 나는 너무 위태롭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태롭다.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과 이별이 되고 나서 이분이 느끼는 것은 나의 사람, 나의 편이라는 사람이 없어져서 다소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한다라는 건 아닌데 다만 상대편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공허함? 공허함이라기보다는 빈자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카드를 이렇게 3장을 놔볼게요. 상대편도 셔플을 한번 하고 밑에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편은 좀 외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롭다라는 느낌보다는 나를 좀 챙겨야겠다라는 게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라고 느끼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나는 두려워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자, 밑에 한 장씩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밑에 내려놓을게요. 자, 이제 한 장씩 열면서 두 분의 에너지가 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열게요. I like you. 그래, 우리는 뭐 이런저런 지랄 같은 일이 있었지. 그런데 love you까지는 아니야. 대신에 그래도 나는 너를 좋아해. 어쩌겠냐고. 하지만 난 지금 동굴 안에 있고 나는 나를 챙겨야 돼. 라는 거죠. 이분은 자기를 챙겨야 되는데 허허벌판에 바람도 불고 들짐승도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느낌을 지금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상대편 여러분과 커피를 마시고 싶은가 봅니다. 글쎄요, 제가 이 카드들을 꺼낼 때 서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두 분이요, 혹시나 애매하게 사귄 건가요? 왜냐면 그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동굴 안에 들어가진 않았겠죠.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침착해졌고, 침착이라는 말이 맞나?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할 준비는 됐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커피컵이라고 본다는 것은 너도 나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구나.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친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날 것 같아 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막 칼을 들이대거나 칼을 들이댄다래. 뭔가 이렇게 날카롭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는 계신가 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분을 볼 때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위치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등에 비수를 맞았다 일까요? 솔직히 여러분이 동굴 안으로 피신을 했다면 여러분이 등에 비수를 맞았을 확률이 있죠. 그렇게 볼 땐 여러분은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별로 간 거라면 너도 그게 나에게 대한 배신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카드는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등에 비수를 꽂았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또 웃긴 게 뭐냐면 등에 비수를 꽂았다 카드가 나왔는데 옆에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혹은 조금 더 다르게 본다면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을 떠나고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었다. 가능하죠. 만약에 이 이별이 뭐 몇 년 된 거라면.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에게 비수를 맞은 걸 수도 있죠.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 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볼 땐 얘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에게 상당히 크게 당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긴 하네요. 자, Hand of Cards가 나왔습니다. 재회를 하든 나를 받아주든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고 이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스텝 인 더 백이 된 게 맞겠죠.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볼 땐 요 두 카드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네요.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왔는데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어른이면 그게 가능하죠? 이 핸즈 카드를 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분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던져봐야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리스크를 가진다라는 게 좀 크거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분을 볼 때 너는 나를 이제 과거의 사람으로 두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을 생각할 때는 이제 이분도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분은 우리 둘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카드고 이게 상대편의 카드인데, 상대편도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는 두려워요.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마음속에서 평생도록 너는 나의 소울메이트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거로 뒀고 비수를 꽂았고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쪽에서 오히려 정리가 된 거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스텝 인 더 백 같은 경우는 배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바람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너무 상처받아서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동굴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은 이분하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글쎄요, 혈혈단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라는 느낌의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재회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드네요. 자, 메시지 카드를 좀 올려봅시다.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I can't come to you now. 난 너에게 갈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동굴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겠죠. 저는 그 느낌이 드는 게, 갈 수는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면 내 마음이 아직까지 많이 아파. 나는 아직까지 상처를 치료해야 돼. 너를 보면 나의 그 눌러왔던 어떤 상처라고 할까? 그것이 다시 활성화돼. 그래서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의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The way I have treated you was wrong. 내가 너를 대했던 그 행동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본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해선 안 된다 라는 말을 꺼냅니다. 이분이 잘못했나 봐요. 두렵다가 아니었네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쥐고 있다라는 말이네요. 즉 이분은 여러분에게 재회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여러분이 재회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인지상정 갑자기 따라서 재회하자 왜? 이렇게 말하면 이 개또라이 새끼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즉 연락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혈단신 들판에 혼자 있는 건데, 여러분도 상태는 좋은 건 아니에요. 동굴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재회가 될지 안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회를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무서워서라도 재회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겠죠. 그게 맞다면 이 카드에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재회를 할 수 있을지요. 와러 엘리먼트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와러 엘리먼트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떤 오르락 내리락이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별자리로 볼 때는 물고기 자리, 개자리, 정갈 자리를 의미하는데, 아직은 감정적으로 이분에 대한 게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분에 대한 증오나 화남이나 이런 것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이 공존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식물원부터 스타트를 하네요. 식물원 뭔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식물원
나침반이 나오네요. 그래요. 자, 나침반. 마지막에 심지어 다리까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번호 조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번호 조합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자, 제가 꺼낸 이 카드들은 제외할 수 있을까요의 답 같은 거죠. 진짜 제외가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외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뭐 몇 달 안에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기간을 보는 거잖아요. 느낌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때는 제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카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외가 일어난다면 그 시점쯤에는 여러분이 이 제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외가 될 수도 있어요. 제외라는 것은 정말 간절할 때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 제외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일단 20번 카드가 먼저 나왔죠. 식물원인데요. 이게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뭐 회사 생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카드는 솔직히 딱히 뭐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장소, 어떤 날, 어떤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다소 좀 추상적인 카드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종합병원, 시청, 뭐 대학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내 한중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식물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즉 앞으로는 여러분이 됐든 이 상대편이 됐든 제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적인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두 분 다 가져간다라는 말이에요. 즉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 42번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쳐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만 가면은, 이 예를 들고 가면은 북쪽으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도가 없어요. 단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즉 어떠한 인생을 그냥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어떤 우연적인 무엇인가가 언젠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북쪽에 두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은 동굴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이분도 뭐 혀를 단신 들판에서 뭐 들짐승한테 뭐 물어뜯기고 뭘 하든 간에 일단 이 주어진 삶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 지점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두 사람이 이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위치는 달라요.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 명동의 한복판이든 뭐 강남역 2번 출구든 뭐든 간에 그런 곳에서 언젠가는 한 번은 만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게 될 것, 그리고 이분이 하게 될 것은 감정적으로 많이 요동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와러 엘리먼트의 의미예요. 즉 이 사랑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나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흠뻑 젖게 해줬던 감정적으로 그런 사랑을 하게 해줬던 거라는 거죠. 아니면 정말 좀 이상하게 리딩을 해보면 얘가 이제 정갈자리, 개자리, 물고기 자리를 의미하잖아요. 그 시기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해요.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아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날짜래 그냥 그 우연을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 제외가 안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번호 조합으로 1번 카드가 나왔고요,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자, 얘네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일단 10번 카드는 싹둑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거예요. 즉 이 관계를 잘라내든 뭘 하든 간에 잘라낸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은 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10월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앞에는 또 1월
아니에요. 얘는 1월을 의미하지 않아요. 편지를 들고 있는 여성분이 왔어요. 라이더인데요. 어떤 누군가의 소식이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람의 출연이던가 혹은 여러분 앞에 오게 되는 어떤 기회던가 혹은 이 사람이 오던가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게 바로 얘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제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위에 나와 있는 카드들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외를 하자면 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이때 제외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막연해요. 그냥 언젠가 우리가 한번 만나는 지겠지라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지금 얘가. 그런데 나와 있는 번호 조합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기에는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의 출현이다라고 볼 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 아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싹둑 자르게 된다. 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타나게 되는 게 상당히 순식간에 온다라는 거죠. 곧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거나 이 사람과 뭐 사귀었다가 다시 헤어지든지 뭔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다.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 앞에서 어떤 소식이 올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소식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난해진다. 또 가능해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만약에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좀 나가리가 됐다. 그래서 싹둑 잘라졌다는 소식이 전해 오는 것일 수도 있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두 분이 할 것은 서로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우연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카드예요. 글쎄, 그래서 감정이 요동치게 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일단 어떤 누군가의 출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저의 느낌은 그래요.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나와 있는 얘네들 자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분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내 상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과 동시에 만약에 이 칼이 이 사람을 잘라내는 의미라면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있는 거란다. 그 말 하잖아요. 할머니 말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거죠. 자, 열어봅시다. Elevate your energy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상승시켜라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너무 침울한데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내가 뭐 힘주고 한다고 그래도 정말 강인한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내 에너지를 쉽게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최대한도로 좀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뭔가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솔직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제외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외는 아니고 진짜 그 홈플러스 라면 섹션에서 진라면하고 신라면 살 때 만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외를 너무 기다리고 있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Wait 카드가 나옵니다. Don't rush into it.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일어나게 하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아프다면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게 상당히 새로운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뭔가 좋은 것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제외, 제가 느껴지기에는 우연의 만남 같은 느낌인데 이것이 일어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얘를
얘를 열어봅시다. 얘를. 언제일까요? 4월이랍니다. 4월. 얼마 안 남았죠? 4월. 여러분이 그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동 만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를 갔는데 1+1 만두를 집으려고 했는데 하나 남아있는 걸 이제 이분이 집은 거죠. 넌 어떻게 이것까지 가져가니? 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겠죠. 홈플러스에서 만두 집어 던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5가 나오는데요. 5월일 수도 있겠죠. 혹은 4월 5일일 수도 있겠어요. 여기 5가 있어서. 아무튼 봄에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이죠. 상당히 크게. 일단 목요일인데 뭐 목요일 날쯤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요, 느낌적으로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그 좀 좋은 소식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일적으로 혹은 뭐 돈과 관련되는 부분 뭐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번창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이때쯤이 오는 것 같고요. 솔직히 그게 저는 이 소식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일단 4월과 5월 혹은 4월 5일 여러분들이 식목일이라고 나무를 한 그루 심으려고 했을 때 그때 같이 나무로 심으러 온 어떤 사람과 눈이 맞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마지막 카드인데요, 이분 포함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새로운 사람 포함 누가 됐든 여러분 앞에 다가올 다음 사랑을 봅시다. Fearless Love 카드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랑이 오는데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엄청나게 뭐 대인관계가 많아서 완전 인싸인 사람, 여러분은 좀 그런 사람 별로 만나본 적 없는데 뭐든 간에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랑 내가 만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랑 안으로 내가 점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온대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랑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험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랑일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다? 가능해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나를 그 사랑 안에 한번 던져놓고 싶을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싶다라는 말이 좀 웃기잖아요. 사랑하면은 나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하고 싶어 라는 건데, 나를 던져볼까라고 한다는 말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표하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쁘진 않아 라고 해서 가볼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사람은 나와 좀 많이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갈등하지만, 하지만 이 사람을 좀 놓치는 건 아까워라는 뭐 그런 어떤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다가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그 사랑이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사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이 누군가와 사귀고 있는데 이별이 됐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관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거나, 혹은 진짜로 누군가가 아직 있는데 나를 만나려고 한다거나,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이 너무 끌린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 사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좀 모험적인 사랑을 하실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란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제외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과 제외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한 장 꺼내겠습니다. 커뮤니언 카드가 나오네요. 독수리 카드고요. 그렇습니다. 자, 상대편은 브리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두 장이 두 분의 현재 에너지라고 합니다. 상대편이 꺼낸 이 브리치라는 게요, 여기 보면 고래가 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죠. 숨을 쉬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이 브리치가 이렇게 퍼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막혀있던 숨을 쉬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즉
상당히 답답했던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숨을 쉬고 싶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너무 상황이 답답해진 거죠. 여러분이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숨을 쉬고 싶다도 가능은 한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 때문에 답답했다라고 볼 땐 이 이별이 지금 이분에게 이런 걸 줬다라는 말도 되겠죠. 즉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느낀 건 다소 답답함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꺼낸 이 독수리 카드는 지금 이 독수리가 사람이랑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어떤 표정이나 느낌으로 이렇게 서로의 교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여러분은 지금 이 상대편이라는 분과 함께 어떤 에너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긴 일단 그래요. 그런데 이 상대편이 꺼낸 브릿지라는 것이 과연 어떤 쪽의 브릿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는데 이별되고 나서 어떤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면 지금 그 관계가 이분을 상당히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다소 거리가 있는 무엇인가와 함께 에너지를 교감한다라는 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상대편이라는 분의 에너지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긴 그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된다든지, 혹은 어떤 곳을 갔는데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이분하고 좀 많이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거리감이 일단 느껴져요. 여러분이 꺼낸 이 커뮤니언이라는 것 자체도 뭐 가깝게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에너지적인 느낌으로만 가지고 계시는 상태다 라고 볼 때는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꽤나 지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아직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이분을 향하는 마음 자체는 조금 강하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고래가 뭘 말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하긴 하네요. 이 카드들을 열면은 뭔가를 좀 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위에는 분홍색, 밑에는 까만색 카드를 꺼냈는데요. 위에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밑에가 상대편의 생각입니다. 이제 한 장씩 열어가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카드는요. 데이트를 꺼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상대편이라는 분은 나를 끝내고 어떤 사람과 함께 만남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나 봐요. 즉 이제 이 관계는 정리가 된 것인데 나는 아직까지 이 상대편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음을 느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분하고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서 데이트를 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뭐 그런 의미로 보여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느껴지기에 이분은 이미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상대편 여러분들을 보면 어번던스를 느낀답니다. 이분이 뭐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느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이게 말이 그냥 풍요로움인데, 풍요롭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걸 말하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뭔가 필요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단 상대편은 그렇게 여러분들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땐 지금 상당히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답답하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카드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라이트닝이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크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상대편에 대한 어떤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도 가능한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가능해요. 아무튼 이 번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큰 깨달음이나 사실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크거든요. 쇼킹 뉴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알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상대편은 해머를 꺼냅니다. 일단 이 해머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한다라는 건데, 이 망치가 갖고 있는 것의 가장 큰 것은 자신을 좀 가학하면서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시험 준비를 해서 그걸 합격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본인이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 같은 게 있잖아요. 자신이 그 선을 넘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지치게 되죠. 그런 에너지가 지금 해머인데, 이 상대편이 여러분을 볼 때 해머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놓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이분을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에게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셨다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두 장은. 그런데 너무 잘해줬다면 사람은 인지상정, 그 잘해준 만큼 무엇인가 돌려받고 싶잖아요. 뭐 사랑이 됐든 마음이 됐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났다, 뭐 그렇게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분을 생각하면 열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요. 이분이 열정적이다라고 여러분이 느낀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사랑이란 걸 할 때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좀 불같았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꺼내고 있는 카드들이요, 다들 좋아요. 이게 뭔가 이별이 됐다면 서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카드들이 나올 법도 한데 너무 좋은데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상대편의 마지막 카드는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상대편은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이 관계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일단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상대편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나 봐요. 이게 이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든 혹은 뭔가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든, 이분의 속도는 10km 정도였는데 여러분은 뭐 20, 30으로 빨리 달렸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닫혀버렸다. 즉 어떤 화해나 재회와는 이제 관련 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뭔가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트닝이 상당히 중요한데, 뭔가 여러분이 아무튼 깨달음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저는 상당히 뉴스로 느껴져요. 뉴스.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은 이미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상대편은 여러분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무엇인가 하기는 힘들 거야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은 텔레파시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상대편의 에너지를 좀 받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도 살짝 드는 게, 이 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도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트닝은 좀 번쩍했다라는 게 크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걸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분이랑 뭐 사귀었을 때, 우리 함께 여행을 가자라고 했을 때 이분은 여행 같은 거 딱 귀찮아, 안 가, 근처에서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이별이 되고 나서 인스타나 이런 걸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뭐 하노이를 가
있었다든지, 뭐, 방콕을 갔다든지, 뭐, 이런 사진을 보게 됐을 때, 그렇구나. 너가 나를 향하는 건 그 정도였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를 열어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이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They have hurt me. 그들은 나를 상처를 줬어.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카드는 상대편과 하는 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hey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You have hurt me 라고 했으면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they가 나왔어요. 글쎄요, 뭐 타로 리딩에선 they라는 것 자체가 이 상대편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는 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어떤 누군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they라는 것은 뭐 바람을 폈다라고 했을 때 그 삼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대편의 주변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상처를 줬다? 라는 느낌으로도 전해지기는 해요. 두 분 사이에 어떤 걸림돌 같은 게 있었나요? 자, I can do this right now. 카드랍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건데요. 나는 지금 이걸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말 자체가 브리치죠. 그 말인 즉슨 이분이 어떤 상황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네요.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라이트닝이라는 거예요. 자, 느껴지기엔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가장 많이. 근데 그 관계가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랑이 상당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라이트닝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과 있었을 때 이분이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 봐요. 그런데 느낌적으로 이 말 자체는 그것을 하기 싫지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더 이상 못해 먹겠어라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블리치를 꺼냈어요. 뭐 단순히 보면 일일 수도 있겠죠. 일을 그냥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서 여러분이랑 이별이 됐는데 뭐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나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죠.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답답해 하시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대인 것 같아요. 뭔가 두 분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드를 냅두고 진짜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될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일이 지금 이분을 여러분 쪽으로 상당히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재회가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하죠.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세턴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별들 중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중에 토성은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는 별이죠. 일단 제약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호 위반 카메라입니다.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데 60km 카메라가 있으면 밑에서부터 미리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그런 에너지가 바로 이 토성이에요. 즉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규약과 규제가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토성은 안 좋은 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힘든 것들을 겪고 나서 내가 얻게 되는 것 자체는 그 이전에 내가 얻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중요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토성이거든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 관계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장애물은 제가 보기엔 대입니다. 어떤 누군가들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부터 나옵니다. 그렇군요. 관이 나왔어요. 자, 관 옆에 채찍이 있네요. 그래요. 좋아요. 좋은 신호네요. 자, 마지막 카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물고기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카드를 꺼낸 목적은 제외가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세턴, 토성이 나왔다라는 말은 제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규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가게를 오픈하는데 이 가게와 저 가게 사이에 뭐 몇 킬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에너지가 토성이에요. 즉,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두 분의 관계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데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나는 더 이상 못해 먹겠어 까지도 나오고 답답해서 미쳐버리겠어 라는 카드까지도 꺼낸 거라면 지금 이 관계는 단지 두 분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8번 카드예요. 관카드죠. 즉 엔딩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엔딩 다음에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엔딩이 주는 것은 채찍이래요. 자, 채찍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가학이에요. 그리고 뭔가 급하게 벌어진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는 무엇인가예요. 자, 그런데 토성하고 이렇게 세 장을 보면 이게 뭐냐면 이별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데이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어떤 방해는 아니죠. 아무튼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별이 됐는데 그 이별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성의 관점은 그런 거예요. 즉 그냥 너무 싫어 얘 이렇게 이별이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있었고 그 상황이 두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별이 됐는데 사랑이 있죠.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랑마저도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별이 된 그 상태가 슬퍼야 되잖아요. 이건 슬픈 거죠. 슬픈 건데요. 슬픔이라기보다는 이 이별을 지켜야 돼 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일 시험을 쳐요. 암기 과목 해야 될 게 남았어요. 그래 조금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암기 과목을 하자라고 한다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잠을 참고 이걸 외워서 내일 시험을 친다면 낫지 않을까? 한 줄이라도 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이 된 건 슬프고 뭐고 간에 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별은 반드시 지속되어져야 돼라는 것을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힘들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물고기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머니입니다. 돈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돈 때문에 일어나?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보타로에서는 돈 있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또 댓글 달리시는 분이 많잖아요. 저는 돈이 있는 사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돈을 벌러 간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갖고 있는 가장 또 큰 부분은 뭐냐면 유연한 거예요. 즉 물 안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채찍이 있어요. 요약을 해보면 이별이 된 걸 억지로라도 유지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의 억압과 압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호조합 카드를 꺼내잖아요. 그 번호조합이 얘였어요. 8번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이 관계는 끝이 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오고 밑에 있는 카드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꺼낸 메시지 카드의 데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잠겨져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뭔지는 몰라도 이 상황은 이쪽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꺼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원하는 건 이걸 뚫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나 봐요. 상황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누르고 참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장난친다고 해서 야 문 열어 했는데 이제 문 밖에서 한 10명이 이렇게 문 꽉 잡고 안 놔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 에너지예요, 지금 얘가. 그런데 그 방 안에 있는 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 방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아니고. 아무튼 순조로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데이트를 꺼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규제와 정책, 규약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지금 이 사람 안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솔직히 두 분 다 참자예요. 재회고 나발이고 참아보자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보면 진짜 돈인데 여러분을 볼 때 풍요롭다고 본다면 여러분이 돈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냥 드라마 같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돈이 많았고요. 이분이 돈이 없었는데 이분의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져서 여러분이 그 환경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싫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도와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별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뭐 어떤 면목으로 여러분에게 가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여러분에게 안 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규제와 규약으로 이 재회를 막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쨌든 내가 돈이 많았으니 내가 번 돈이었고 돈은 상관없어, 다시 벌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분을 생각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 관계는 이렇게 정리되겠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느껴지긴 그래요. 자, 봅시다. 디사이드가 나오는데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랍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인데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나 봐요, 여러분이. 여기 여러 가지의 깃털들이 있잖아요. 뭐가 됐든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도 여전한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랑은 사랑인 건데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메시지 카드를 하나 열어봅시다. 리플렉션인데요. 반사죠, 반사. 지금 이 순간에 서로에 대해서 좀 공간을 주자. 공간을 줘라. 그리고 믿어라. 신념을 가져라. 모든 것들은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일단 리플렉션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거울의 반사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왜 이별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못하는 부분을 못 봐요. 왜냐하면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잘못은 상대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걸, 내가 이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리플렉션이에요. 즉 어느 정도 나와 거리를 두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은 한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공간을 따로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없어요. 어떻게든 해결은 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이 그래요. 그런데 해결을 하려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요. 그 결정을 내릴 때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보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뭔가가 복잡한 것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제 느낌적으로는 재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싫어서 재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래도 모르니까 꺼내봅시다. 재회를 한다면 언제쯤에 할지 꺼내봅시다. 얘인 것 같아요. 예. 한번 볼게요. 4월이랍니다. 4월에 뭔가가 있을 건가 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얘까지 같이 열어봅시다. 토러스네요. 솔직히 얘가 4월 카드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5월을 좀 대표하는 카드가 토러스인데 황소자리죠.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니까 솔직히 4월 말부터가 이 황소자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숫자 2가 있기 때문에 4월 2일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느낌적으로는 4월에 뭔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주 강력하게 4월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나와서, 그리고 밑에도 2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근데 2달 지나면 또 4월이기는 해요. 자, 마지막 카드인데요. 이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사랑을 봅시다. 어떤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카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Honest Communication 카드가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여러분 89.93% 정도요. 두 분이 만나실 것 같네요. 느낌적으로 4월 2일 날 만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카드가 뭐냐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게 다음에 올 연인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올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데 저는 이 카드가 딱 나왔을 때 느껴진 것은, 그리고 지금 카드 리딩을 쭉 했잖아요. 두 분이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어떤 평생 내가 이걸 묻지 않으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어떤 대화들 있잖아요. 그 질문,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딱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말, 그 대화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지는 진실된 이야기를 기대하라 라고 하니까요. 느낌적으로 4월 2일 날 그럴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사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